네, 반갑습니다. 차트 선교수입니다. 네, 오늘 8월 23일이고요. HLB 한번 체크해보고 갈 건데, 일단 어제 제가 HLB 관련해서 올린 영상에 유독 조금 싫어요가 많이 눌렸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종목을 이제 보유한 주주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 종목에 악재가 생겼다는데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바이오랑 뭐 2차 전지도 심합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HLB를 매수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요, 찬티도 아니고 안티도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단지 내가 현 상황에서 보유한 종목에 관한 내용이란 게 나왔을 때 과연 이 시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요, 내가 이 종목에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한 사람이라면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불안 요소라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없애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뭐예요? 일단 귀를 닫아버립니다. 안 들어요. 왜? 내 선택에 있어서 흔들리고 싶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흔들리면은 매도 버튼으로 손이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요, 이미 내가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마치 종교처럼. 아마 이제 저번 영상에서 싫어요를 누르신 분들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반대로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은 현명한 투자자라는 의미겠죠. 뭐 더해서 구독까지 하신 분들은 더 현명한 거고. 그래도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내 돈이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감정적이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대응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식은 뭐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오늘 HLB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HLB가 4%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어디? 85,000원 구간에 안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하단 박스권은 지켜줬어요. 지켜준 모습인데 오늘의 매수 주체가 어디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한입니다. 신한, 우리가 아는 그 개신한. 이름이 갖고 있는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심부터 들기는 하나 어쨌든 올랐으니까 좋은 거겠죠. 신한이랑 한국투자 그리고 CLSA, 오늘 CLSA 증권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는 조금 의미 있게 봐도 좋습니다. 어쨌든 CLSA 증권 자체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진양곤 회장이 싱가포르 갔다 온 것과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껴 맞추면은 좋은 호재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금일 HLB가 왜 올렸나라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금일 오른 이유가 뭐죠? 유한양행 때문이죠. 엊그제 FDA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됐었던 유한양행이 결국 뭐였다? 개미털기였습니다. 개미털기였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 조금 긴 구간을 두고 횡보의 흐름을 좀 가지면서 개미들을 좀 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럼 HLB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겠구나 라고 아까 신한창구에서 유역했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난 수요일 날의 마이너스 10% 하락은요, 이날의 하락은 누가 봐도 공매도의 장난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FDA 승인이라는 재료는 같긴 하나 이 승인으로부터 나오는 캐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HLB는 사실상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매들이 똥줄이 타니까 어떻게든 FDA 재료 소멸로 끼워 맞춰가지고 떨어뜨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FDA 재료 소멸이 아니었죠. 그럼 뭐 때문이었어요? BMS 때문이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만 놓고 봤을 때 약물의 효능 부분에 있어서는 OS 기간,
그러니까 즉 최대 수명 연장 기간이죠. 이거를 제외하고는 HLB의 데이터 값이 우위가 맞아요. 맞습니다. HR도 그렇고 사망률 자체가 3% 차이가 나잖아요.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BMS의 등장이라는 거는 경쟁사가 등장했다는 것만큼 시장에서는 그 파일을 나눠 가진다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자체가 생겼다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마냥 호재로만 작용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HLB는 이번 간암 신약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리보세라닙이 가진 확장성을 통해서 넓혀갈 수 있는 시장이 많이 남아 있어요. 뭐 고형암, 뭐 그리고 또 담관암, 또 뭐 있죠? 뭐 난소암, 뭐 기타 등등 이거 외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번에 9월 ESMO, 그러니까 유럽 종양학회 가서 홍보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전에 다시 재신청하기를 이제 바라는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들, 이제는요 HLB가 조금 속도를 조금 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HLB가 유한양행에 비해서 사실 어려운 노선을 선택한 건 맞아요. 유한양행은 비교적 쉬운 노선을 선택을 했죠. 빅파마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HLB 자체는 지금 현재 뭐 난관에 계속 부딪히고 뭐 넘어야 될 산도 많고, 분명 항서제약이라는 이 중국 약품에서 나오는 노이즈도 있는 거는 맞아요. HLB가 사실 뭐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처럼 미국 빅파마 뭐 존슨앤존슨 이런 데랑 협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예요? 빅파마와 협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HLB의 주주로서 성공하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HLB가 보여준 데이터 값 자체가 사실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HLB가 좀 결과물을 좀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가장 최적의 재신청 기간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뭐가 있죠? 한국과 중국의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9월 ESMO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일단 다시 우리가 이전에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시나리오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둘째 주 전까지 우리가 HLB를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HLB 관련 대응 관련해서 뭐 문자 주시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신규 종목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신규 진입 종목이랑 그리고 HLB 대응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위에 번호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6639-9694로 문자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HLB는 항상 LB라고 쓰고 옆에 평단가 땡땡땡 써주시면 되고요. 신규 종목 문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규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현재 어떠한 그 섹터 안에서, 어떠한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지, 어디 구간에서 매수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조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